자, 마라톤을 지향하는 러너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착지법은, 자, 이제 이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특히 운동, 러닝 관련해서 특별히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맞는 가설처럼 보이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 데이터가 약간 부족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연구를 진행하는 러너가 선수인지 취미 러너인지 그 역량에 따라서 방금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과연 취미 러너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죠. 당연히 N수가 적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도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는 대부분 기준이 명확해야 하다 보니 어떤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가상의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워밍업을 할 때 부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연구 가이드라인 같은 완벽한 정적 스트레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와중에 조금은 이런 수고를 덜어줄 만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0년 착지법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서 메타 분석,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이 나온 거죠.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이라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연구 결과들을 신뢰도에 따라 전부 종합해서 알려주는 총정리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결과에 대한 에비던스, 과학적 근거의 신뢰 정도를 strong, moderate, limit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strong은 확실히 그렇다, moderate는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limited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 있는 non-rear foot strike은 midfoot과 forefoot을 묶어서 말하는 거지만 제가 결과 설명해 드릴 때는 너무 기니까 midfoot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midfoot이 rearfoot보다 지면 접촉 시간이 짧다. midfoot과 rearfoot 사이에 케이던스나 보폭에는 차이가 없다. midfoot이 rearfoot보다 peak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수직 지면 발력이 더 크지만 peak vertical loading rate, 순간 충격 변화량은 더 작다. midfoot이 rearfoot보다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더 작고 무릎 관절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적다. midfoot이 rearfoot보다 경골로 가해지는 힘이 더 작고 아킬레스건으로의 부하가 더 크다. 자, 이번에는 rearfoot에서 midfoot으로 착지법을 바꿨을 때의 결과입니다. rearfoot에서 midfoot으로 바꾸면 지면 접촉 시간, 케이던스, 보폭 모두에서 변함이 없다. rearfoot에서 midfoot으로 바꾸면 수직 지면 발력은 커지지만 순간 충격 변화량이 작아진다. rearfoot에서 midfoot으로 바꾸면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작아지고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부하가 감소하고 무릎 관절로 오는 스트레스가 적어진다. rearfoot에서 midfoot으로 바꾸면 비복근의 활성도는 증가하고 가자미근의 활성도는 낮아진다. 자, 팩트들을 전부 확인했으니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리버만 교수는 타라마라족 착지법에 대한 논문을 또 한 번 발표하면서 결론에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주로 맨발 혹은 미니멀 슈즈로 달려온 타라우마라족에서 미드풋이나 포르풋 스트라이크를 주로 구사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리얼풋 러너에게 착지법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 발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포르풋 스트라이크를 편안하게 구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현대인과는 다른 착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겪는 러닝 부상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퍼펙트 러닝의 저자 프랑스의 정보의학 교수 장 프랑스와는 힐 스트라이크가 아닌 리얼풋과 미드풋 착지를 권장했고요. 물리치료학과 교수이자 러너인 크리스 네이피어는 달리기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착지법이 부상 위험이 높다라는 것은 오류로 밝혀졌고 포어풋은 아킬레스건과 종아리에, 리얼풋은 앞 정강근에 큰 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세계적인 러닝 코치인 잭 데니얼스는 그에 져서 데니얼스 러닝 포뮬러에서 착지법은 단거리에서는 포어풋, 마라톤처럼 피로가 쌓일 수 있는 장거리에서는 리얼풋이나 간혹 미드풋 착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법이다. 비교적 새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착지법들을 시도해보면서 케이던스 180 정도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착지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 자신의 주법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유발된다면, 예를 들어 정강이 통증이 있다면 약간 미드풋으로의 착지 변화를 신경 쓰면서 달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것은 최소 수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야 추가적인 몸의 부담을 막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혁우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저서 달리기의 모든 것에서 스피드 면에서는 포어풋, 미드풋이 우수하다는 견해가 많고, 무릎, 허벅지 통증이 있다면 미드풋이나 포어풋, 발바닥, 발목, 종아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리얼풋 착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착지법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 BJSM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을 보시면요. 부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더 잘 달리기 위해서라면 착지법을 바꾸는 것은 근거가 없다. 리얼풋에서 미드풋 또는 포어풋으로 착지법을 바꾸면 무릎에 가는 부하는 줄인다 해도 발목, 발, 종아리에 가는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고로 부상이 없는 리얼풋 러너는 착지법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달리기 실력을 늘리고자 한다면 주 2, 3회의 근력 보강 운동을 해라. 만약에 착지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종아리와 발 근육의 충분한 강화 이후에 훈련의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널리 알려진 결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결론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완전히 확실한 이야기만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문헌들까지 총망라해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고찰을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드풋이고 리얼풋이고 체형, 뼈, 근육, 힘줄 등등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착지법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뛰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미드풋을 배워서 뛰어야 부상 예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착지법에 대한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아, 뭐야. 잘 피해가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착지법의 종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얼풋을 더 세분화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드풋은 그냥 미드풋이잖아요. 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미드풋 중에서도 얼마만큼 발의 바깥쪽이 먼저 닿게 되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고려 외 사항이니까요. 하지만 리얼풋은 착지 순간에 발과 지면의 각도 크기, 풋 앵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풋 앵글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특히 가장 중요한 임팩트 포스, 충격량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여기 OHS가 Obvious Heel Strike, 명백한 힐 스트라이크를 말하고요. SHS가 Subtle Heel Strike, 그러니까 풋 앵글이 더 작은 약간의 힐 스트라이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또 실제 연구들에서도 발바닥 뒤쪽 3분의 1이 먼저 닿기만 하면 리얼 풋이라고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 자체가 디테일하지 못하고 또 들쑥날쑥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forefoot, midfoot, rearfoot 또는 동의어로 heel strike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저는 forefoot, midfoot, 그리고 foot 앵글이 작은 rearfoot과 foot 앵글이 큰 heel strike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몇 도 각도 이상이 힐 스트라이크이다 딱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풋 앵글의 차이를 보이는 리얼 풋과 힐 스트라이크는 완전히 다른 운동 역학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착지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건 선수 출신의 러너와 취미 러너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선수들 대부분은 어릴 때 육상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체형에 최적화된 착지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육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속도다 보니 빠른 속도를 위해서 포어풋 혹은 미드풋 착지를 배워서 구사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상태로 충분한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그 착지법에 맞는 근육, 힘줄, 인대, 유연성, 강성, 탄력 등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적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당연히 이렇게 뛰어지는 그런 착지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착지법으로 태클을 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수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 달리기를 좋아했고 경험이 많은 경우도 성인이 되어서 착지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특히 저처럼 막 30대 중반이 넘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취미 러너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뛰어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힐 스트라이크로 착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리얼풋 말고요, 힐 스트라이크요. 내 체형에 최적화된 자연스러운 착지법이라는 것이 빠르게 달리기 위한 몸의 움직임의 그것이 아니라 오래 달리기를 위한 최대한 경제적인 움직임을 찾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에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러닝에서도 자연스럽게 뒤꿈치를 찍으면서 착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미드풋으로 뛰라고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과도하게 포울풋으로 뛰게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뛰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만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러닝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드풋이 리얼풋보다 확실히 부상이 더 적은가? 힐 스트라이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미드풋과 리얼풋은 부상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달리기 부상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되어지는 신체 불균형, 페이스, 보폭, 훈련 강도, 이런 것들이고, 착지법은 사실 그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생체 역학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종류가 약간 다른 거지 전체적인 부상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미드풋에서는 아킬레스건염이나 종아리 통증이, 리얼풋에서는 무릎이나 정강이 통증이 더 있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드풋이 리얼풋보다 달리기에 더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러닝 이코노미가 더 좋은가? 러닝 이코노미는 착지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전 러닝 이코노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러닝을 꾸준히 하면서 몸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일리지와 크게 관련이 있고 착지법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착지법을 바꾸게 된 경우에는 몸이 적응되어 가기까지 러닝 이코노미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풋이 리얼풋보다 더 빠른가? 이것도 힐 스트라이크보다는 빠르다는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미드풋과 리얼풋을 속도로 비교한다면 어떤 착지법이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파일럿이니까요. 자, 마라톤을 지향하는 러너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착지법은 미드풋과 리얼풋입니다. 물론 포울풋이나 힐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문제없이 그렇게 뛰어오신 분들은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러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드풋이나 리얼풋으로의 올바른 착지주법에 대한 훈련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러너의 경우에 이러한 과정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힐 스트라이크를 통한 무릎 부상이 가장 흔하게 러닝 입문으로의 발목을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리얼풋 착지를 하고 있는데 무릎이나 정강이 쪽으로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일단은 보강 운동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미드풋 착지로의 주법 변경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충분한 보강 운동에도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쪽 부상이 잦다면 미드풋에서 살짝 리얼풋으로의 주법 변경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힐 스트라이크 말고요, 리얼풋이요. 물론 착지법의 변경은 아주 미세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러닝 사이클의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응 과정이 수개월 이상, 수년도 걸릴 수 있고요. 그 과정 동안 러닝 이코노미는 어느 정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힐 스트라이크 러닝을 하다가 러너스니, 신 스플린트 등의 부상을 많이 경험했고요. 2달, 3달씩 중간중간 고통스러운 휴식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도 꾸준히 하고 미드풋 연습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종아리도 많이 땡기고 같은 강도로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페이스는 훨씬 느리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미드풋 연습을 하다 보니 현재는 미드풋은 아니지만 훨씬 부드럽게 리얼풋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발의 각도를 통해서 리얼풋과 힐 스트라이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드풋 논란의 가장 중심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수한 경험을 쌓으신 러너분들이나 코치분들, 그리고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박사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의견과 생각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알아보거나 찾아보지 못한 좋은 정보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러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러너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는 러닝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면 참 즐겁지 아니한가, 이딴 감성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드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